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영수증을 받아오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필요할 때는 달라고나 하는데 대부분은 안 받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전자영수증으로 받겠다고 하면 건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탄소 중립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에서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한 건당 1,000원, 전기차나 수소차를 대여하면 한 건당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중립도 실천하면서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여해봐야겠네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60명 발생했습니다. 9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 광양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 안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광양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전입 인구만 1,000명 넘게 늘었는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남에서 이용률이 적은 은행 지점들이 잇따라 폐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연속 15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연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일 하루 전남에서는 160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포 66명, 무안 22명, 순천과 여수에서 각각 14명과 7명 등 17개 시군을 비롯한 해외 유입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전남도청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부서가 있는 층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사무실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9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광주에 거주하면서 목포로 출퇴근했고 지난 19일 무안 남학신도시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영암군이 외국인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유흥시설의 방역 상태를 살피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방역 패스 적용과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원 키트를 배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여수, 순천, 광양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상승세를 거듭하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는데요. 효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와 순천, 광양. 1년 사이 공동주택 가격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순천부터 살펴봅니다. 2020년 4억 3,700만 원에 거래되던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새에 2천만 원 넘게 빠졌고 거래량은 70% 줄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입니다. 가격은 750만 원, 소폭 늘었는데 거래량은 순천과 마찬가지로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입니다. 광양은 거래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절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보면 순천은 올랐고 여수는 보합세, 광양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최대 70%까지 감소한 상황.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심리가 거래량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보다 신중한 거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는 분들은 급매물 위주로 구입하시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파시는 분들은 올 상반기 내에 조정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제 여부에 따라 전남 동부권 공동주택 가격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광양시가 전 시민에게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그 여파로 단 사흘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양으로 전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지난 10일. 광양시는 전체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시 지난 두 차례 지급대와는 달리 조건이 붙었습니다. 1월 6일부터 발표 당일까지 광양으로 전입한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6개월 뒤에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광양시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하여 7월 1일 이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정보가 일부 시의원들의 SNS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10일 기준 광양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6일 목요일에 올라온 겁니다. 그 여파는 반짝 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달 초 광양시의 전체 전입 인구를 살펴봤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을 밑돌던 전입 인구가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평균 3배를 넘었고 다른 지역에서 광양으로 온 인구만 1,07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지급 시기를 늦춘 만큼 당장 3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들어가진 않을 거라면서도 갑작스런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순수 전입자를 제외하고는 다시 빠져나갈 인구로 예상했습니다.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되죠.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선거 같은 게 지금 겹쳐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겹쳐가지고 이제 그런 단도 조항이 있다 그러면 아마 빠져나갈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광양시의회는 의결되지 않은 안건 내용을 SNS에 올려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비대면인데요. 금융업계에서도 빠르게 디지털 서비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역마다 문을 닫는 은행 지점들이 속출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만 불편이 커지게 생겼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문을 닫은 신한은행 여수지점. 자동화 기기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대면 업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국민은행 여수지점도 오는 21일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점을 둔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1월 폐점이 진행되는 곳은 모두 72곳. 지난해 전체 폐점수 251개의 30%에 달하는 수치로 앞으로 은행이 사라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불편을 겪게 된 건 고령층입니다. 금융 업무를 보려면 이제는 멀리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대에서 여창까지 넘어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우리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 휴대폰 할 줄은 모르니까 일일이 여기 와야 돼요. 고령층은 이뿐 아니라 실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합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화 기기가 고도화될수록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많이 불편하죠. 기계 하나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새로 나온 거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 방법도 모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거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잘 힘들죠. 금융당국은 대면 업무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지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점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성 악화나 이제 고객들이 보통 대면으로 요새는 많이 안 가시잖아요. 대면 고객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 폐점을 단속하기보다 그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소외받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일) 새벽 12시 반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주택 24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들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며 대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1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민주주의 가치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민생 중심의 정치 혁신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남본부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광주에서 선대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남도가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도내 가맹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1인당 최대 월 8만 5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정책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약 3,5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군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1월 19일을 기준으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목이버섯 우수 품종 개발에 나섭니다. 완도군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주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목이버섯을 대체할 국내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목이버섯은 비교적 저장 기간이 길어 오랜 기간 매출이 발생하는 농가의 효자 상품인 반면 국내 유통량의 95%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유공자에게는 민주 명예수당이 이달부터 매달 4만 원씩 지급되고 명절 위문금이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5.18 민주 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돼야 하고 영암군에 1개월 넘게 거주했을 때 해당됩니다. 전남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전남 제품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인기 한국식품 톱10에 전남의 한식육수와 꿀 유자차가 선정됐습니다. 3위를 차지한 한식육수는 천연 조미료를 알약처럼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쓸 수 있고 10위에 오른 꿀 유자차는 고흥산 유자로 만들었으며 음료와 소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난해 11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미국 온라인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늘려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고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15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기간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늘리는 고용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원도심권 노인복지관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원도심권 노인복지관은 지상 4층 규모로 경로식당과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어르신 친화형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7월까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9일부터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대응 방역대책본부를 꾸려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수엑스포역에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진남 경기장에 추가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줄이고 타 지역 이동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